지금부터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뭐냐? 이게 합성어인데요. 스토리와 텔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토리는 그저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야기, 전설, 뭐 이런 역사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꾸미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텔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연출한다.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동창회를 갔다든지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막 수다를 떱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지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같은 친구들이 막 지겨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이걸 맛깔스럽게 표현을 해서 누구나 다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본 친구는 뻔한 얘기지만은 길게 이어나가는 스토리일 뿐이고, 뒤에 말하는 친구는 여기다 기법을 넣는 겁니다. 재밌게 연출을 하는 겁니다. 맛깔나게 연출을 하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될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향교나 서원은 다른 역사유적지나 문화재와는 달리 이 역사적인 진실 또는 인물 이야기, 수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교 서원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향교와 서원에 대한 이러한 소재를 우리가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려면은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해서 재미나게 맛깔나게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향교 서원의 어떤 문화,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스토리텔링이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나 역사 또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무엇부터 시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주제의 범위를 넓게 또는 좁게 또는 흥미롭게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전개 방식이 주로 이제 구체적이거나 입체적이거나, 그 중에서도 마치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상대방들에게 전달을 한다면은, 그런 이제 인상적인 어구, 화법, 뭐 이런 연출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 다가서게 되는 이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의 방법은 재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저 이야기일 뿐으로 흘러간다면은 지루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항상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광객들을 리드하지 않으면은 항상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제대로 된 해설도 되지 않고요. 항상 이끌려 다니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겨서 리드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 문화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재미나게 맛깔스럽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다가 도중에 흥미를 잃거나 먼저 지쳐버려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하면서 스스로 이 일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관광객들을 웃기고 울릴 수 있는
유머, 이런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항상 숙지를 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도프에처럼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중심 소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즉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와 설정을 미리부터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각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성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주인공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또는 그 주인공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 문화재 또는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재미나게 엮어간다면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핵심적이고 내가 꼭 이것만큼은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갈등을 조장하도록 만들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연속극, 우리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주부들이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대에 드라마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보면은 드라마는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야기가 막 극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뭐 뒤집어져서 반전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향교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은 향교 전국에 234군데 향교는 건축물도 똑같고 안에 모셔진 인물도 똑같고 너무나 다 똑같은 뻔한 얘기인데, 어떤 데는 지루하게 설명하고 어떤 데는 맛깔나게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향교 서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 관광객들이 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고 웃고 박수치고 나에게 빠져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피에로처럼 광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강의를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탤런트가 됩니다. 만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해설을 할 때 단순히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서 관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걸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참고로 우리 함양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옛날에 선비들의 언일자들이 거주했던 정자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양의 첫 번째 관문이 거연정이라고 있는데, 살것자 자연연자, 자연 속에 내가 살고 내가 자연 속에 산다는 주자의 거연 아천석에서 글자를 따서 정자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정자의 주인공이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거연정 앞에서 해설을 한다라고 봤을 때 노래를 한 곡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이 거연정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올려나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질려나 만수산 먹구름이 막 몰려드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바로 강원도 정선 아라리입니다. 이 정선 아라리의 작사 작곡가가 바로 이 정자의 주인공입니다. 최미연 전 어른을 위해서 지은 정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내가 악기 연주자면은 악기도 들고 다니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과의 소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향교서원을 다니다 보니까 저기 전북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에 갔을 때 거기 해설사분이 자신이 타이틀을 딱 달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해설사. 그러면서 가시리 있고 이걸 작사 작곡해가지고 들려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기자가 됩니다. 해설사는 연기자가 되어서 막 관객들을 웃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돼서 갈등을 조장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그냥 쭉 밋밋하게 하려는 보다는 굴곡지게 막 들었다 놨다 해서 갈등을 조장시켜야 상대방들을 긴장시키게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의 갈등을 전개하는 기법입니다. 우리 향교 서원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보면은 그나마 서원은 이제 모셔진 인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서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4군데의 향교는 대부분 같은 구조의 건축물에다가 같은 인물을 배양시켰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수만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서론본론 결론이 있듯이 처음에 이야기를 전개하고 갈등을 조작하고 반전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짓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러들의 특징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야기의 소재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걸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이야기를 편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 관심법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 얘기는 하나의 우리 실타래에서 실을 하나 뽑아내면은 수많은 이야기가 줄줄 엮여 나오듯이 우리의 역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거기에 연관된 얘기들이 수십 가지가 딸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아주 훌륭한
telling 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설을 잘 하려고 한다면은 글을 써봐야 됩니다.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해설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훨씬 내가 빨리 숙지를 하게 되고 그런 성과에 따라서 내가 해설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처럼 우리 향교서원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 얘기들도 계속 반전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저기 산만해지지 않고 뭐 사진 찍으러 다니는 저는 관광객들을 계속 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그런 마력을 뽐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균관의 정문에 보면은 왼쪽에 성균관 대학교 아래에 1398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398이 뭐지? 라고 의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즉, 조선이 개국되고 한양 천도를 해서 6년 만에 우리 성균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성균관이 건립한 해가 1398년이라는 뜻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성균관이 됩니다. 이 성균관의 학교는 우리 주작 아래 사당조에 보면은 군자가 장차 궁궐을 지으면은 반드시 동북쪽에다가 학교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는 학교 이름을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성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 뜻을 폐기한다는 뜻이고 규는 교양을 닦아서 풍속을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이 학교 이름을 성균관이라고 지은 그 역사적 사실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 서원의 관계를 과거의 학교 제도와 오늘날의 학교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은 예전에 우리가 예비고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예비고사의 성격을 띈 것이 과거에는 초시제도였습니다. 초시제도에는 진사시와 생원시가 있는데 여기에 합격을 해야 성균관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려면은 오늘날에 우리 대학교에 졸업제도에 학점을 따야 됩니다. 예컨대 4년제 대학은 141학점, 전문대학은 80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듯이 과거에 우리 성균관에서도 원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반점을 주고 저녁밥을 먹으면 나머지 반점을 줘서 원을 한 개 줍니다. 이것을 원점 제도로 하는데 300개의 원점을 받아야 성균관을 졸업을 할 수가 있고 대과에 급제할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원점 300개를 받기 위해서 밥을 몇 그릇 먹어야 될까요? 600그릇을 먹어야 졸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이제 재미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균관이나 전국의 향교서원 앞에 가면은 반드시 은행나무를 대부분 심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보자께서 행단, 즉 은행나무 아래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 명륜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낸다면은 꽤 재미있는 얘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러가 꼭 실천해야 되는 3요소를 본다면은 첫 번째로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언제든지 항상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스마트폰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해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핸드폰이 울리고 이러면은 맥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예의상 스마트폰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모든 해설사가 갖춰야 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 왕릉이나 사제부의 무덤 앞에 가면은 항상 문인석이 서 있습니다. 문인석이 들고 있는 사각 팻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예, 여기 바로 메모판입니다. 이 메모판은 계급에 따라서 이제 각기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황제도 왕도 이 메모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상관들은 상아로 만든 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당하관들은 나무로 만든 목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컨닝 페이퍼입니다. 예컨대 임금에게 보고를 하러 가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메모판에다 적습니다. 그래서 임금께 보고를 하다가 어떤 대목이 생각이 안 나면 그 메모판을 보고 보고를 합니다. 또 임금님의 명을 받아 적어야 됩니다. 이게 그때그때 메모를 안 하면은 임금이 명을 내리는데 예, 알겠사옵니다 하고 돌아서 나와서 뭐라고 했더라? 잊어버리면은 큰일 나죠. 왕명거역죄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길러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메모판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논어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비법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어 첫 구절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하기시섭지 편에 보면은 하기편에 자왈하기 시섭지면 불여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나코와 인불지불온이면 불여군자호와 이 말은 대부분 논어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울 학자와 연습할 습자, 익힐 습자가 되겠습니다. 이 배울 학자의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양손으로 상까치를 가지고 노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상까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끊임없이 배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섭이라는 것은 이 날개 익자의 흰 백자가 되는데 우리 새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비행을 할 때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반복합니다. 수백 번을 반복해서 결국 날아오르는데 성공하듯이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을 배울 학이라고 한다면은 집에 가서 예습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습과
복습의 습자입니다. 이거는 자기 몫으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글로 옮겨서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날 보면은 최고의 해설 전문가가 돼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논어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기시 섭지 편으로 보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는가.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남들이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은 바로 그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구절에 유봉이 자원박리면은 불욕 낙호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또 써먹으면 됩니다. 멀리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우리 향교 서원을 찾아주시니 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왈 50유 오이지왁하고 30일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이라 불육으로다. 이런 구절들도 우리 관광 또는 여행을 통해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써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공이 선생님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지키고 살만한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용서라고 했습니다. 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한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시겠습니까? 이왕에 우리 향교 서원에 오셨으니까 내가 평생 동안 지키면서 살만한 어떤 단어나 신조어 같은 걸 한마디씩 배워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메모를 하라고 그랬는데 메모의 기술 6가지는 이렇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메모를 해라. 항상 주위 사람들을 관찰해라. 기호와 암호를 사용해라. 중요한 사항은 한눈에 띄게 밑줄 쫙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라. 그 메모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재활용해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